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그리고 P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제 플러스권 그리고 마이너스권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결국에는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래 대금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삼부토건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6.34%로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삼부토건은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0.57% 하락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와 관련해서 금양이 전일 시장 4.7%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리튬 관련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금양이 대표적인 리튬주들이겠고요. 2차전지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리튬 종목들이 연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소재로 여겨지고 있는 전구체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모멘텀으로도 증권가에서는 2030년까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 100만 톤 규모로 확대할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게 되면서 포스코퓨처엠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전일 시장에서 0.57% 조정을 받았고요. 69,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7만전자라는 타이틀을 탈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6만전자로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양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이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주가의 약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매도세를 나타냈던 외국인이 전일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삼부토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부토건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엮이면서 전일 시장 26.34%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4,9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발언에 이렇게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우리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평화 복원과 재건 등 신속한 회복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원 기대감을 안고 있는 이 삼부토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가 전일 시장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53% 하락한 96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장중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100만 원 선을 뚫어냈고 고점을 101만 5천 원에서 형성을 해내기도 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반짝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탄력이 점차 둔화가 되면서 차익 매물에 따른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96만 5천 원까지 결국에는 밀려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79%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2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숏커버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차량 인도 증가의 영향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1조 2천억 원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우하이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전일시장 3.5% 올랐고요. 14,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로도 엮이면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7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양상 파악을 해보셔야겠고요.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전일시장에서는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PNT가 12.2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63,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하나기술이 13.89% 상승한 11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제가 앞서서 2차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형주들,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내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소재 종목들 언급을 했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시장 장비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가 되면서 국내 장비업계에서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K배터리 3사의 북미발 설비 투자 러시는 올해 시작이 되어서 내년까지도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각각 40만 대를 넘어서고 또 112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52% 그리고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장비주들 쪽으로도 당연히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PNT와 하나기술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어떤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특징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서 오늘 일장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특징주 관련해서는 웹지노믹스를 좀 꼽아왔고요. 이 체외 진단키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진단키트 사업의 성장성은 좀 정체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 관련해서 클리아랩이라는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험실의 표준 인증 연구실이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쪽에 지분을 100% 인수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장점은 미국의 FDA, 인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대형 클리어랩을 추가 인수하겠다라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암 예후 진단 전문 기업인 노보믹스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위암의 예후 진단 키트 개발을 한 기업이고요. 이쪽에 유상증자 참여라던가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미국 진출을 가시화하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주라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런 쪽들의 미국 진출, 그리고 투자 협력 협조를 요청을 하면서 자체 클리아랩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이런 쪽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RNA 기반의 항암제 개발 기업인 네오나 이쪽과도 MOU 체결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R&D하고 이런 진단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했던 탑5 리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위대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아데이터, 한신기계, 인크로스, G2파워,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모아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이 데이터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한신기계와 G2파워가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인크로스의 상승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5.3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4,2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크로스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스레드 관련 종목입니다. 스레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관련 종목들 중에서 찐 수혜주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본장에서도 1.73% 상승하면서 13,5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 스레드가 광고 회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온라인 광고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인크로스는 메타가 직접 선정하고 수상하는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에서 4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찐 수혜주다, 메타가 인정한 파트너사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스레드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 이슈로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은 인크로스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인크로스의 흐름을 자세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주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는 9.89%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4.81%의 상승으로 6,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인천시에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종목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콤텍 시스템도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의 자체 데이터 센터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됩니다. 규모는 목동 KT 데이터 센터의 4배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비하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아마존의 움직임에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원전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한신기계는 8.49% 상승으로 5,62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G2파워는 5.23% 상승하면서 13,4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의 2단계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정책 2040에 따라서 퐁트누프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를 하고 원전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점쳐지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이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되게 된다면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것인데
것인데요. 이 산업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투자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그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시죠. 네, CR테크, APS, EM넷, 지니너스, 삼보토건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서는 EM넷과 삼보토건이 본장에서의 강세와는 다르게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M넷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관련 종목으로 18%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3.15%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보토건 역시나 26%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23% 하락하면서 4,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CR테크 7.08% 하락으로 2,5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마감 후에 운영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19억 규모의 68만 주 자사주 처분 공시를 띄웠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니너스는 장마감 후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라는 공시에 2.85% 약세로 3,0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G2파워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조기로 11차 전력회의를 열어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원전 테마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 2040에 따라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철거하고 폴란드에서는 원전을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CMD라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G2파워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수배 전반이라던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G2파워는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이 융합적으로 적용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EMS 일종으로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획득을 한 그런 기술이고요. 공공기관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는데 뭔가 안정적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요인들이 지금 폴란드로부터 낭보로 날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제 시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는 있지만 뭔가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는 광섬유, 신경만 센서 기반의 안전진단,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쪽들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친환경 전력기기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같이 해나가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관공서 매출에 플러스로 알파 신규 사업들을 밸류를 끌어올릴 요인들로 낙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G2파워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었던 G2파워와 한신기계,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본장에서 그대로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복날이라고 하는데요. 덥고 또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지만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복날 맞이 기념으로 삼계탕값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